그 다음에 이제, 예, 뒤쪽에, 뭔가, 152페이지.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번,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 두셔야 됩니다. 상담 과정이라든지,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을 때, 그래서 대략,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대략 각각의 단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일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통상 실무상 변제 계획안도 동시에 제출을 합니다. 실무상.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그러니까 법원 어떻게 보면 내부 회생위원이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산에서 예를 들어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듯이 개인회생에서도 일정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 내부회생위원이 담당하지 않고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이제 법원의 외부회생 비용에서 채무자가 15만 원을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회생위원이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면 법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영업급여소득자 외에 영업소득자,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채무자의 채무, 그러니까 원금, 이자를 포함한 채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보험 설계사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회생이 선임이 되는데, 실적으로, 채무 원리금이 1억 원 이상은,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사건마다 그냥, 내부회생위원이 선임돼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 원칙은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이제 안산 지역의 관할이 이제 수원지방법원인데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대부분 법원이 그럽니다.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원리금 1억 이상은 서울회생법원은 방침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다른 법원들은 원리금이 1억 이상이라고 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영업소득자도 그냥 내부회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의 이제 급여소득자보다는 영업소득자가 이제 사건의 이제 난이도라든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다든지 이제 또 채권자가 또 많은 경우들도 영업소득자들은 그래서 일단 어떤 법원 업무 분담 차원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들 같은 경우는 영업소득자도 별도의 그냥 외부회생 선임하지 않고 법원 내부회생위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지금 방침은 결국 영업소득자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원리금이 1억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 일단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외부회생이 선임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처분, 실질적으로 실무상 보존처분을 발령하는 경우는 없고요. 중지 금지 명령 정도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개시 신청서하고 변제 계획안 제출하면서 통상 실무상 금지 명령도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도. 그 중지 명령, 금지 명령 이제 절차나 차이점은 뒤에 이제 이론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담은 실무상 면담기를 잡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외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담을 잡는데 요즘은 인천지방법원도 아마 실무상 큰 의미가 없거든요. 면담기일이.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인천지방법원 진행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면담기를 잡지 않고 바로 그냥 회생위원이 뒤에 보존공고 내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규정에는 개시결정을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무상은 그 기간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3개월 정도, 2, 3개월, 3, 4개월 정도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기본적으로 3, 4개월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아마 그렇게 뭡니까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그렇게 아마 그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 개시 결정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왜냐면 개시 결정이 나야 그때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을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개시 결정문하고 같이 함께 동봉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시 결정 이후에서 채권자들은 본인들 채권이 금액이라든지 그게 정확하게 채권자 목록에 반영이 돼 있는지, 이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고 채무자가 매월 얼마씩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서 그 채권자 자기 채권이 총 몇 프로 정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이후에 그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이나 변제 계획안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이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의 기간 이후에 이제 채권자 집행기일, 의견 청취 기일, 이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실무상 파산 선고일, 그 이후에 채권자 집행기일, 의견 청취 기일에 2번을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이후에 이제 면담기일이 파산관제인하고 잡혀서 별도로 이제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면담기일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개인회생에서는 실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가 법원에 참석하는 거는 채권자 집행기일, 의견 청취기일 단 한 번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채권자 집행기일 이후에 법원에서 변제계획 이제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산에서는 면책이 확정이 돼야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그 면책 결정을 통보해서 채무자가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전이라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해서 면책 결정 전이라도 변제계획 인가까지만 나와도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 기간 동안 모든 변제계획을 수행을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법원의 직권이나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에서 그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5년 이내에는 파산이나 그 회생이 신청이 금지가 됩니다. 그건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